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요양원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이접기나 색칠하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일본에는 완전히 다른 요양원이 있습니다. 파친코 기계가 돌아가고 마작 소리가 들리며 블랙잭 테이블이 놓여있는 곳 말이죠. 처음 들으면 요양원에서 도박을 한다고 하며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시설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노인분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도박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일본의 혁신적인 카지노형 요양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 마치다시의 어느 아침 9시 30분 금색으로 라스베가스라고 적힌 검은색 승합차에서 한 할아버지가 내리십니다. 그분이 들어가신 건물 안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슬롯 머신이 9대나 설치되어 있고 마작 테이블에서는 19명의 어르신들이 열심히 게임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바로 데이서비스 라스베가스입니다. 2013년 도쿄 아다치구에 1호점을 연 이후 현재 일본 전국에 2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7,0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창업자인 모리 카오루 사장이 실제 미국 라스베가스를 시찰하면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모리 사장이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크게 돈을 잃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많이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의 표정이 매우 밝더라는 거예요. 그때 모리 카오루 사장은 깨달았습니다. 기존 요양시설에서는 남성 어르신들이 재미없다, 안 다니고 싶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색칠 공부나 종이접기, 볼링 같은 프로그램이 시시하다고 여기셨던 거죠. 그런데 이 시설의 특별함은 건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러 오는 차량부터 남다르거든요. 보통 요양시설 차량은 흰색의 땡땡 데이 서비스라고 적혀 있어서 이웃들이 보면 저분이 요양 서비스를 받는구나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흰색 차량이 오면 이웃에게 들켜서 싫다고 불만을 표하셨고, 그래서 이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카지노와 호텔을 오가는 검정 고급차를 도입했죠. 1억 원에 육박하는 고급 미니밴을 사용하면서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원들도 여행지에서 볼 법한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베가스라는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하죠. 그럼 이 베가스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매일 아침 체조와 스트레칭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체조에 참여하면 1만 베가스를 받을 수 있고, 작년에 1위를 한 어르신은 무려 1억 461만 베가스를 모으셨다고 해요. 이 시스템이 정말 천재적인 게 운동을 싫어하는 어르신들도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체조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전 9시에 집 앞에서 검은 고급차를 타고 시설에 도착하면 먼저 혈압 체크 등 건강 점검을 받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 트레이너가 추천하는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죠. 점심시간도 기존 요양시설과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단을 제공받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밥 먹을 시간과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오후에는 목욕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이 되면 직원들이 그날 게임 결과를 패스포트라는 알림장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시상식을 열어서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한 뒤 귀가를 도와드리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노인들이 도박에 빠질 것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 도박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분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아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반응도 정말 긍정적입니다. 재밌어서 다른 시설은 가고 싶지 않다,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죠. 85세 하세가와 시게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십 년간 혼자 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많아 우울했는데 이곳에서는 게임도 할 수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남녀 비율입니다. 일반적인 요양시설은 여성 대 남성 비율이 8대2인데 라스베가스는 6대4 비율이라고 해요. 심지어 어떤 지점은 남성 이용자가 9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프로그램들이 주로 여성 취향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인데 카지노형 프로그램이 남성 어르신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도박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놀랍게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와도 교과학대학의 시노하라 키쿠노리 교수는 파친코를 즐기는 70대는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능력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또한 지루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감정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죠. 이런 시설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일본 파친코 산업의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정부의 도박 중독 억제 정책으로 파친코 산업이 크게 쇠퇴했거든요. 2022년 일본의 파친코 총지출액은 14조 6천억엔으로 20년 전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파친코 기계 제조업체 도요마루 산구의 히로토 카메이 영업이사는 사업을 되살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요구에 꾸준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노인 맞춤형 파친코 기계를 특수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나 자전거, 페달이
통합된 형태로 만들어서 노인들의 신체 기능 회복과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죠. 그리고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본 대기업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최대의 파친코 회사인 마루안이 2023년에 데이서비스 라스베가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1교포 사업가 한창우 회장이 창업한 마루안은 이를 위해 자회사 릴레이 라이프를 설립하기까지 했죠. 카지노형 외에도 일본에는 다양한 테마의 요양시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나나이로 쿠킹 스튜디오는 요리를 테마로 한 돌봄 시설이에요. 요리를 하려면 머리와 손을 써야 하고 몸도 움직여야 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곳도 있어요. 기타규슈시에는 아기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차세이아 아기들이 보호자와 함께 출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는 게 주요 업무죠. 급여로는 기저귀와 분유, 카페 이용권을 받는다고 해요.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노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또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시설에서 도박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형 요양원이 불법 카지노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죠. 이런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1%로 세계 1위인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거든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고 2070년에는 이 비율이 46.4%가 될 전망이거든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도 노인분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이 필요할 것 같죠. 처음에는 요양원에서 도박을 한다고 라며 놀라셨을 텐데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곳에서 어떻게든 가고 싶은 곳으로 요양시설의 인식을 바꾼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도박 중독이나 사행심 조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2년간의 운영 결과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신다는 거죠. 85세 할머니가 혼자 있을 때는 우울했는데 여기서는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앞으로 일본의 이런 혁신적인 시도들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 도입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